선거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인 5석을 차지했습니다. 민주당은 준엄한 명령을 받들겠다, 국민의힘은 아쉽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충북은 청주에서 4명의 새 인물이 탄생했습니다. 변화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주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선거구에서는 모두 현역 의원이 수성에 성공했습니다. 전국적인 정권 심판 바람에도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30년 만에 수검표가 도입되면서 개표 시간이 최장 12시간을 기록했습니다. 4년 전 총선보다는 최대 3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이번 제22대 충북의 총선은 결국 4년 전과 똑같이 여야 3대 5의 구도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청주 전석을 가져갔고 충주와 제천단양, 동남 4군에서는 국민의힘이 수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준엄한 명령을 받들겠다, 국민의힘은 아쉽지만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승리를 거머쥔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은 첫 공동일정으로 충원탑을 찾아 결의를 다졌습니다. 충북 정치 1번지에 다시 깃발을 꽂은 청주상당 이강일 당선인과 전 청와대 비서관을 꺾은 서원 이광희 당선인, 20년간 이어온 텃밭을 지킨 흥덕 이현희 당선인과 치열한 경합 끝에 역전승을 거둔 청원 송재봉 당선인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에 당내 유일 현역으로 재선에 성공한 이모선 충북도당 위원장까지.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민생을 살리고 삶을 개선하라는 도민의 준엄한 명령을 무겁게 받들겠다며 자만하지 않고 낮은 자세로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약속했던 오송 참사 국정조사도 반드시 실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려워진 민생 그리고 서민 경제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이번 선거에 반영시킨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또 그런 방향에서 의정 활동에 노력할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은 거센 정권 심판 바람 속에 현역 의원인 이종배, 엄태영, 박덕흠 3명이 자리를 지켰고 사선 의원 2명을 배출한 데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개표 막판까지 접전을 벌인 충주에서 도당 위원장이 가까스로 승리하며 벼랑 끝까지 내몰렸던 위기에선 벗어났지만 소속 의원의 사퇴로 치러진 충북도 의원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자리를 뺏기며 체면을 구겼습니다. 이종배 충북도당 위원장은 여소야대의 충북 판세가 확정된 직후 엄중한 민심을 새삼 느꼈다면서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만 참 아쉬운 결과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더욱더 겸허한 자세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또 충청북도 위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거대 양당의 맞대결 구도 속에 딱 한 명씩 지역구 후보를 냈던 녹색정의당과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은 득표율 5% 미만의 저조한 성적을 거두는 데 그쳤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충북의 후보자 21명 가운데 5명은 선거 비용과 기탁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제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 충북 8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 21명 가운데 5명은 득표율이 10%에 못 미쳐 선거 비용과 기탁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득표율이 15%를 넘으면 전액을, 10%를 넘을 경우 50%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구별로는 청주 상당과 제천 단양이 각각 2명씩, 청주 흥덕이 1명 등입니다. 한편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까지 후보들로부터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받습니다. 청주 모든 선거구에서 유권자들은 야당의 새 인물들을 선택했습니다. 중진 의원들이 대거 포진했던 지난 4년과 달리 세대 교체가 되면서 초선 의원들의 활동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초선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 갈까요? 이병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선에서 5선까지 중진 의원들이 장악했던 청주 선거구가 새 인물로 완전히 교체됐습니다. 시민운동가나 지방의원 출신 등으로 제도 정치권의 중추에 있지는 않았지만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였던 여당 후보들의 탄탄한 경력도 압도했습니다. 앞선 당내 경선 승리를 선거혁명으로 일컬었던 이들은 본선 승리를 정권 심판과 개혁의 요구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변화를 화두로 내놨습니다. 대한민국이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변되는 그런 좀 더 공정하고 평등한 나라가 되는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뛰고 현장 소통을 넓히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시민답게 폐기의 열정으로 모든 문제는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신속하게 현장에서 답을 내리는 그런 현장 실천형 정치가 되겠습니다. 충북의 지방의원 출신이 선출직 자치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국회에 입성하는 첫 사례도 나왔는데 그만큼 지역민과 더 가까운 곳에 있겠다는 각오도 남달랐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국회의원 되고 싶습니다. 지방의원 출신으로서 많은 도민들께서 선거 과정에서 보여주셨던 바대로 지역 문제에 좀 천착해달라, 지역 문제 해결해달라 혹은 지역과 함께 해달라는 그 부탁 말씀 철저히 수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유권자들도 새 인물들이 가져올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라 잘 살게 해주는 거지 뭐 별거 있겠어요. 왜? 나중에 잘못하면 또 다른 사람 뽑아야 되는 그런 거지. 청년들은 일자리와 주거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랐습니다. 청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뭐 집 같은 경우도 구하기 어렵고 경기가 대체로 힘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패기와 열정은 다선 중진 의원들과는 다른 장점이 되겠지만 경험이 부족한 초선의 시행착오를 얼마나 빨리 극복해낼 수 있느냐도 과제입니다. 선명하게 또 더 저돌적으로 더 실천적인 모습 보여달라고 초선들한테 많이 기대를 하시는 거죠. 그거에 부응하는 거고요. 또 다선 의원들이 갖고 있었던 유능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정 경험들은 제가 또 받아 안을 수 있는 건 받아 안겠습니다. 한편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등은 중부내륙특별법 개정과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등 충북 10대 의제를 적극 추진할 것을 정치권에 요구했고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청주 당선인 4명이 선거 과정에서 한 오송 참사 국정조사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네, 한편 청주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선거구를 살펴보면 청주 외 선거구에서는 모두 현역 의원이 수성에 성공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정권 심판 바람이 강하게 불었지만 변화보다 안정을 택하는 연홍 야도 성향의 보수 유권자가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승준 기자입니다. 청주를 제외한 충북의 나머지 4개 선거구는 모두 현역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충주 이종배 의원과 동남 4군 박덕흠 의원은 4선 고지에 올랐고 제천단양 엄태영 의원과 중부 3군 이모선 의원은 재선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3석, 민주당이 1석을 차지했습니다. 4년 전 21대 총선과 같은 양상입니다. 지역 유권자 대부분이 변화보다 안정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미래, 중단 없는 변화, 발전, 성장을 위해서 누가 국회의원인지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어깨가 더 무거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역 의원의 프리미엄과 농촌 지역의 보수 성향이 맞물리면서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이슈였던 정권 심판도 판세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예전보다 격차가 줄었지만 현역들은 힘겹게 수성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회초리를 피부로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재선에 성공했지만은 더 낮은 자세와 더 겸허한 자세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크게 지면서 충북 지역 다선 중진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커졌습니다. 국회에 가서 뭐 부의장이든 뭐 의장이든 또 안 되면 원내대표든 이런 부분도 도전을 하고 또 더 큰 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하여간 저는 어떻게든 꿈을 가지고 도전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여야로 나뉜 청주권 초선 의원들과 어떤 호흡을 맞출지도 22대 국회를 바라보는 관심사입니다. 이제 제가 4선 중진이 됐기 때문에 충북과 충주 발전 앞장서서 이끌고 또 여야 관계없이 우리 충북 의원들 모두 힘을 모아서 충청북도가 원하는 사업들, 각 시군이 원하는 사업들 함께 힘을 모아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 선거와 달라지지 않은 비청주권 4개 선거구. 전국적인 총선 결과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바뀌었고 대결 전국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그들이 강조했던 재선 이상 중진의 힘을 어떻게 보여주고 실천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모든 표를 확인하는 데 최장 12시간이 걸렸습니다. 지난 총선과 비교하면 2~3시간 이상 길어지면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잠 못 드는 밤도 길어졌습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당일 오후 6시 투표 종료 직후부터 수송 차량이 속속 들어옵니다. 이미 도착한 사전투표함부터 쏟아지면서 개표는 지체 없이 시작됐습니다. 개표를 개시하겠습니다. 먼저 우편 투표함과 안내 사전투표함을 개헌하겠습니다. 충북 12개 개표소에 투입된 인원은 지난 총선보다 500명 많은 3,400명. 그런데 마지막 개표는 재보궐선거까지 치른 청주 흥덕이 오전 6시가 돼서야 마무리됐습니다. 개표 12시간 만입니다. 지난 총선보다 2~3시간 더 늦어졌습니다. 이유는 정부가 30년 만에 부활시킨 수검표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1차로 분류기가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하면 그 뒤 개수기에 넣어 몇 표인지를 셌는데 이번에는 그 사이 한 단계가 늘었습니다. 분류기가 제대로 분류했는지 사무원이 일일이 검사해야 개수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둘러싼 음모론을 차단하겠다며 손으로 재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한 겁니다. 역대 가장 길었던 비례대표 용지도 한몫했습니다. 너무 길어 분류기에 들어가지 않아 개표를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선거 소송이 많이 제기가 됐는데 개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개표 과정 내내 1%포인트 차이로 엎치락뒤치락 초접전 양상을 보였던 충주 선거구의 경우 새벽 2시 개표율 80%에 이르러 당선 윤곽이 확실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모두 끝이 났지만 후유증은 여전합니다. 특히 변수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쏟아졌던 각종 고소와 고발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죠. 이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23%포인트, 불과 2,600여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충주 국회의원 선거. 엎치락 뒤치락 치열했던 접전만큼이나 불법 논란도 속출했습니다. 지난 5일 국민의힘 현직 시의원이 민주당의 투표 동료 현수막을 훼손했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0.4%포인트,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졌던 동남 4군에서도 현수막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후보 차량에서 훼손된 국민의힘 투표 동료 현수막이 무더기로 발견된 겁니다. 앞서 민주당 충북도당은 국민의힘 동남 4군 박덕흠 당선인이 출판 기념회에서 무료 마술 공연을 했다며 기부행위 제한 위반 등의 이유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른 선거구 역시 진흙탕 싸움이 펼쳐졌습니다. 청주 흥덕에서는 선거 전날까지도 후보자들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하는 등 상대 후보를 무차별 공격하면서 선거 이후에도 진통이 여전합니다. 정확한 워딩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허위 사실 유포하고 연관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모든 정책 책임을 뒤집어 쓴 사건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충북에서만 43건, 무려 59명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4년 전인 21대보다 3배 가까이 많습니다. 더구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사 규모는 더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에서 후보자들이 정책으로 경쟁을 해서 유권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재보궐선거에서 막대한 선거 경비도 소요되는 만큼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가 각종 불법 탈법으로 얼룩지면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재선거를 치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제105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청남대 대통령 기념관에서 거행됐습니다. 광복회 충북지부는 임시정부 행정수반 7명의 후손을 초청해 기념사와 헌신 낭독, 독립군가 제창 등으로 나라를 되찾기 위해 고난을 이겨낸 선열들의 자주독립과 희생 정신을 기렸습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지난 2022년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재현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청남대에 마련한 데 이어 오는 8월 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한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문화원도 문을 열 예정입니다. 제천시와 제천소방서가 봄철 화재와 산불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김창규 제천시장과 류진호 제천소방서장은 어제 제천시청에서 합동 담화문을 통해 소중한 우리 마을과 아름다운 산림을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화재와 산불 예방에 파수꾼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불을 놓는 행위나 쓰레기 소각, 담뱃불 버리기 등은 자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제천에서는 9건의 산불로 지난해 산림 23만 제곱미터가 탔는데 대부분 실화나 담뱃불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또 화재 요인에 대해서는 청주교대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의 입학 정원이 내년부터 12% 줄어듭니다. 교육부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청주교대와 한국교원대를 비롯한 전국 13개 교육대학의 초등교육과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12% 감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교대 입학 정원은 286명에서 252명으로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는 111명에서 98명으로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대학의 입학 정원 조정은 지난 2012년 이후 13년 만입니다. 청주시가 민간도시 개발의 적정성과 이익 환수 정도 등을 결정할 사전 협상제를 도입합니다. 청주시는 교통중심지나 5,000제곱미터 이상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민간이 용도지역 변경을 제한할 경우 외부 전문가 등으로 협상조정 협의회를 구성해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과 사업계획 적정성, 또 공공기여 정도 등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공기여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후 토지 감정평가액의 차액으로 결정됩니다. 청주시는 인구 증가로 민간 개발 수요가 높은 도시로서 균형 개발과 개발 이익 환원을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충북문화재단이 마이스 행사 유치를 위해 최대 1,000만 원을 내걸었습니다. 충청북도 등은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국제회의나 국내 회의 등을 충북에서 개최하면 충북의 전략산업 연계성이나 경제 효과 등 소정의 평가 기준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